여러분 안녕. 이번 실과 시간에는 가정생활은 모두에게 소중히 해요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다양한 가족의 가정생활의 공통점을 분석해 볼 거예요. 분석한다고 이렇게 말을 썼지만 그냥 다양한 가족이 있으면 그 가정생활에서 보여주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걸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핵가족이에요. 저 핵이라는 말은 아주 작은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이건 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나중에 과학 시간에 6학년 때는 아니지만 나중에 과학 시간에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핵가족이라는 말을 써서 부모와 여기 엄마, 여기 아빠, 그 다음에 자녀로 구성된 가족, 자, 이런 가족을 우리는 핵가족이라고 불러요. 대부분 이런 가족일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확대가족입니다. 확대가족. 자, 확대가족은 조부모. 자, 조부모는 요 조는 할아버지 조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조부라고 하면 할아버지, 그 다음에 조모라고 하면 요거는 할머니예요. 할머니. 자, 그래서 조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나, 이렇게 3세대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나 이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1세대, 엄마, 아빠가 2세대, 내가 3세대예요. 이렇게 3세대 이상이 함께 모여 사는 가족을 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엄마 아빠도 같이 살고요. 그 다음 입양가족이 있어요. 입양가족. 자,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자녀를 입양한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낳은 아기는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없거나 엄마 아빠를 잃은 그런 아기를 입양하는 거예요. 내 자녀로 데려오는 것을 입양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양가족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다문화 가족이 있어요. 자, 요걸 보면 알죠? 다문화. 자, 문화가 많다는 뜻이에요. 요거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마늘 다자를 써서 많다는 뜻이에요. 자, 문화가 많은 거예요. 자, 문화가 많으니까 한국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도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 우리는 다문화라고 부릅니다. 한국에는 한국 문화가 있어요. 한국 문화. 자, 당연히 외국에 각각의 나라마다 문화가 있어요. 이런 문화들이 섞여 있으면 다문화가 되는 거예요. 밑에 봅시다.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자,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이 결혼한 이런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살고 와 있는 가족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자, 그래서 국제결혼이에요. 외국인과 결혼하는 가족도 있고, 그 다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세터미는 북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와서 남한에 살게 된 그런 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족들이 다문화 가족이에요. 자, 왜냐면 대한민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문화와는 조금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다문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은 한부모 가족이에요.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서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시는 경우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과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다음은 재혼 가족이에요. 자, 재혼 가족은 한 번은 결혼을 했다가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되면 재혼이라고 합니다.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모두 재혼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엄마든지 아빠든지 누군가가 결혼을 한번 했다가 다시 하게 되면 재혼가족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가족도 많습니다. 자, 다음은 분거가족이라 그래요. 말이 어렵죠? 자, 이게 분리되어서 거주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사는 가족, 떨어져서 사는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직장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서로 떨어져서 살지만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가족입니다. 같이 살다가 대학을 간다던가 또는 직장을 위해서 외국으로 간다던가
자,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지만 떨어져 살게 되고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고 있죠. 영상통화. 자, 이런 가족을 우리는 분거 가족이라고 그래요. 분리되어서 거주한다, 살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즘 가장 많은 가족 형태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 독신 가족이에요. 자, 독신은 뭐냐면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가족. 미혼, 결혼하지 않은 것을 미혼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혼, 결혼했다가 헤어진 것이에요. 그 다음 사별, 결혼을 했는데 누군가가 사고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간 경우 이제 사별이 됩니다. 등으로 혼자 사는 가족이 있어요. 이런 가족을 독신가족이라고 해요. 자, 마지막이에요. 자, 무자녀 가족이에요. 자녀가 없는 가족입니다. 보통 사회에서는 딩크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무자녀 가족이에요.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예쁜 름름한 자, 이런 자녀가 없이 그냥 엄마 아빠가 아니죠.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둘이만 사는 것을 무자녀 가족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알아봤어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있지만 이 가족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모습 안에서. 자, 우리 그것을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14쪽, 15쪽을 보면 됩니다. 다양한 가족이 있지만 우리는 공통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가족이에요. 자, 첫 번째 가족을 보니까 엄마는 한국인 같고 아빠는 외국인 같아요. 자, 여기를 볼게요. 가족 구성원의 수입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정 생활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버는 거예요. 수입. 돈을 버는 걸 수입입니다. 엄마가 할 수도 있고 아빠가 할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가족 구성원의 수입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것. 어떤 가정이든지 똑같은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공통점을 찾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돈을 벌고 필요한 것들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 볼게요. 자, 두 번째. 자, 이 가족을 보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핵가족이네요. 엄마, 아빠, 자녀들. 자, 이거 핵가족이에요. 자, 핵가족. 가족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가정생활의 공통점이에요. 아까 방금 전 본 가족도 당연히 가족과 함께 음식을 먹을 것이고 잠을 잘 것이고 휴식을 취할 거예요. 자, 가정생활의 공통점이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딱 보니까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여기 확대가족이네요. 확대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들, 손주.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주죠, 손주. 자, 그 다음에 여기 엄마, 아빠, 자, 이렇게 있죠? 자, 요것은 확대가족이에요. 확대가족인데, 예절, 규칙, 생활습관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우기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 가족들도 당연히 예절이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하고 생활습관들을 배워야 될 거예요. 부모님에게. 자, 그래서 이것도 예절, 규칙, 생활습관 등을 배우는 것도 가정생활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를 볼게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자, 그 다음에 손자, 손녀예요. 자, 요런 가정을 우리는 조손가정이라고 그래요. 조손가정. 조손가정.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와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정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지 않고 아빠, 엄마와 살아도 정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어요. 기쁨도 누리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이것도 가정생활의 공통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나온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똑같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로 보살피고 보호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시면 여러분들이 보살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6학년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또 고민이 있으면 부모님이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도 하시고.
자, 이것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은 가정생활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다양한 가족의 가정생활에서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자, 모든 가정이 다 돈을 벌어요. 이 가정만 보는 거 아니에요. 요 가정, 요 가정, 요 가정, 요 가정 다 벌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휴식을 취하죠. 자, 이것도 모든 가정에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절, 규칙, 자, 이런 것들도 배우죠. 모든 가정이 다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정서적인 안정이었죠. 정서적인 안정. 자, 이런 것들을 요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들도 다 누려요. 자, 일단 서로 보살피는 거죠. 서로 보살피. 자, 이런 것들이 가정생활의 공통점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모든 가족의 가정생활은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입이 있고,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이 휴식하고, 예절이나 규칙을 배우고,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해주고, 서로 보살펴주는 이런 기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족의 기능이에요. 가정생활의 모습입니다. 가정생활이 공통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제 가정생활이 소중한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앞에 나온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가족 간의 애정과 돌봄으로 행복한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은 서로 돌봐주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우식주 생활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부모님과 또는 동생과 또 할머니, 할아버지와 맛있는 것도 먹고, 또한 예쁜 옷도 입고, 그 다음 편안한 집에서 생활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녀가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절도 배우고 규칙도 배우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부모님의 경험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험으로 배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생활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가정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혼자 산다면 누군가 돌봐주지 못할 거죠. 혼자 있으니까 외로울 수 있어요. 또한 혼자 있으면 맛있는 것도 잘 먹지 못합니다. 그냥 간단히 먹게 되거든요. 당연히 누군가에게 예절이나 규칙도 배울 수가 없죠. 혼자 있기 때문에. 자, 이래서 가정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줄 때 우리가 안정감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노력을 여러분들 꼭 하세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기. 여러분들만 이해받고 존중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도 이해해드려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해하고 존중해드려야 하고 당연히 동생도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이런 노력을 할 때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을 마치면서 과제가 있어요. 자, 과제는 이겁니다. 가족에게 자 누구든 상관없어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동생, 언니, 누나 뭐 이렇게 가정생활에 고마움을 전하는 문자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세요. 그 다음에 답장을 받아보고 느낀 점을 실과 과제, 이학스터 과제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낀 점은 선생님만 볼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볼 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간지럽게 써도 돼요. 오글오글하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할지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건 아빠에게 보냈네요. 언제나 제 고민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네요. 그 다음 하트도 넣었어요. 하트. 이거 중요해요. 아빠 덕분에 제가 힘을 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냈더니 아빠가 아빠도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서 우리 가족을 보면 힘을 얻는단다. 사랑한다 우리 딸. 자, 이렇게 오면 아주 좋아요. 하지만 다르게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다른 것이 올 수 있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러면 다시 한번 보내도 됩니다.
자, 아무튼 가족 생활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을 보내보는 거예요. 문자로. 그리고 나서 어떤 답장을 받았는지, 그때의 느낌은 어땠는지, 자, 이런 내용을 2학습터 과제방에다가 올려주면 됩니다. 선생님만 볼 수 있게 설정해 놓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화이팅! 가족에게 문자 보내고 답장 받기예요. 자, 아름다운 답장을 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 마칠게요. 안녕.